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7시 정도가 됐습니다. 스팟 방송 부분들로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죠. 그래서, 1부가 될지, 2부까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3부 이상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몇 가지 주제로, 지난주 주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 배경음악처럼 뭔가 음산하죠. 시장 자체가 음산하고 장대 음봉을 봤어요. 시장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만 계약 정도, 그리고 오늘 시장의 수급의 특징을 본다 하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매도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어제 조금 좀 잘 되나 했더니 하루 만에 그냥 확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 효과로 인해서 전기전자 쪽을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 약간 페인트 모션 있죠. 페인트 모션을 보이고 오늘 다시 분파동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월 3일입니다. 8월 3일인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부분들 들으신 분들은 주말에 제가 올려드렸던 8월달 이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시장의 방향성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거 있는가. 물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잠깐 좀 코멘트를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시장을 항상 이해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하락과 반등과 그다음 외국인들의 포지션,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 부분들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가는 어떤 마인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그다음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전체적인 글로벌, 그다음에 원자재, 채권 들의 움직임 부분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이쪽 방향인가? 어느 방향으로 좀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변곡점 부분들이 방향성 부분들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 놓으면 전체 그림 부분들을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지만 흐릿흐릿하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다음 전략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그 아는 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 부분이라도 보면서 빙산의 다른 부분들을 좀 유추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시장에서 다른 매매 전략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돼 가지고 아마 퇴근하신 분들, 집에 가신 분들은 이게 뭐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 오늘은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는데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니? 어떤 식의 결정 부분들 내릴 수 있겠는지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자문자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 그 다른 데이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게 만약에 기회일지 아닐지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흐름 부분들을 좀 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녹음 부분들을 저는 근데 일단 녹음을 한꺼번에 오래 올려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게 좀 많이 지겨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분과 20분 정도에서 1부, 2부가 될지 일단 현재 시점에서 몇 가지 내용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 부분들을 가지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장세의 특징이 뭔가? 이 내용은 아침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감 방송 부분에서 제가 중간중간 코멘트 드렸던 부분하고 연장선상이 있어요.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바라볼 때 하나의 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종합지수 차트를 대부분 원화로 보죠. 원화로 보는 건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원화로 볼 때마다 중간중간 외국인들이 기준을 잡는 것은 원화보다는 달러 기준 베이스죠.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원화로 환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의 약세냐 원화의 강세 추세냐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역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자산이 꽤 규모가 되는데 국내에 한정되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 뭐 만약에 중국을 듭시다. 아니면 최근에 많이 투자를 했던 나라가 남미 쪽 브라질이라는 브라질 채권 쪽이죠. 그러면 그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뭘까요? 그 나라의 환율, 우리나라의 환율 관계, 달러와 브라질, 남미와 관계, 환율을 가장 많이 민감하게 봅니다. 왜? 어차피 그쪽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환 차익이, 환 손실이 나왔을 때는 수익 부분들을 탕감을 하게 되고 반대가 됐을 때 또 환차익 부분, 환이익 부분 남겼을 때는 좀 상쇄시키는 역할 부분들을 좀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 관점 부분을 봤을 때는 환율 부분들, 그래도 시장도 가끔은 여러분들이 원화 베이스로 보는 게 아니라 달러 베이스로 외국인들과 그 종합지수의 그 달러 기준 부분들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 왜 외국인들은 그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1150원대, 그 전에는 뭐 더 높았을 때도 있죠. 1200원대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중장기 추세 부분들은 뭐냐면, 원화가 약세에서 환율이 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원화 강세 추세로 갔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 달러가 100대 넘었었죠. 103, 104 정도까지 올라갔다 지금 93선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달러가 약세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강세 추세로 가는 건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기본 베이스라고 하지만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이중통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에 따라서 변수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러프하게 심플하게 봤을 때는 달러가 약세 추세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추세 부분들로 진행이 좀 됐죠. 특히 우리나라 원화가 다른 나라 신흥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보면 되게 이 변동폭이 한 50원 정도를 쉽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아시아 쪽에서 ATM 기계는 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진폭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환율이 아무튼 1100원대 후반에 있다가 1100원대 초반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 부분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환차익이 나왔고 주가 차익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전기전자 쪽에 종합지수 2000선 아래서부터 종합지수 2400까지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매개 변수, 메인 변수는 삼성전자라든지 그 주변주 IT 전기전자 쪽이었죠. 400포인트 거의 한 400 전체 종합지수를 400포인트 이상을 반등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좀 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2,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부분들이 오픈이 되면서 판명이 된 거죠. 종합지수가 2400까지 오는 게 실적이 이만큼 좋았구나. 나중에 이제 확인된 거죠. 외국인들은 그 가능성 부분들을 배팅을 한 거고 환차익도 보고 주가차익도 보고 이 두 가지를 보고 배팅을 했고 종합지수 2400이 올라와서 사상 최대치 실적 부분이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좀 챙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환차익과 주가차익 부분들을 챙겨도 좀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아침 브리핑에도 오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그 선행하는 지표 부분들이 나스닥이라든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특히 팡이라는 이쪽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 부분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요 부분들, DRAM 가격, 그 다음에 3D 랜드 관련된, 랜드 플래시 관련된 기대감 부분들이 확대가 됐던 건데 유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시크리컬, 약간 경기 민감 유가가 반등하면서 리플레이션 효과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부분들이 진행됐던데 유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퀘스천 부분들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약간 퀘스천 부분들 꺾였죠. 거기에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 섹터보다는 향후에 성장 기대감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IT 전기전자 쪽에 수급이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또 오버슈팅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1차적으로 한번 챙겨볼까?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주변 상황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어떤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까?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올 때 여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관망하십시오. 왜냐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뉴스에서 모든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요. 삼성전자 좋다는 거, 실적 컨센서스가 어마어마하게 사상 최대치라는 거, 모두 다 알려진 재료는 배력 가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부분들 나오고 보니까 가장 많은 매수 주체는 어디? 개인이에요. 외국인들은 매도로 일관되게, 제가 그래도 종종 그 얘기 드렸죠. 한 5일 동안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또 반대로 1000억 근접하는 매수 물량 부분들 철강주 섹터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 다음에 금융업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경기 민감주 섹터에 계속 순환매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고점에 대한 징후예요, 징후. 물론 이제 전기전자 섹터가 워낙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가가 그쪽 업종이 급락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박스권, 약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 부분들 이상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내용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올라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갇혀있는 모습에서 다 뒤지부진한 옆으로 횡보 또는 아니면 서서히 그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간 비주도주군으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다음 차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약간 관망 모드로 외국인들은 차익 부분을 챙기면서 수급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개인들만 신경 쓰고 개인들만 치고 받고 치고 박치고 하는 개인들 장세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주도주고는 이 메인 주도주가 좀 쉬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차익을 챙겨두고 좀 지켜볼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지켜볼 건가? 이게 좀 우리가 궁금하죠. 자, 실적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면 이 회사는 뭐 건설업종인지 전기전자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만한 회사들, 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이 실적 발표 부분들이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시장의 주도 모멘텀 부분들이 아니에요. 뭐 향후 이제 또 나오는 회사들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좀 뭡니까 밸류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로 주는 것은 배당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주주 환원이라든지 여기에 상당히 가산점을 주는 게 없잖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부분들을 발표를 하는 업종 개별 종목군이라면 그때그때마다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등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반등이 나오고 실적 관련된 기대치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는데, 자,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메인 이슈가 거의 끝나가는 축이고 이제 개별 중형주 쪽으로 일부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실적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뭐 기댈 만한 구석이 있나? 실적 말고 실적은 다 나왔죠. 기댈 구석이 아니에요. 기대고 싶으신 마음은 있겠죠. 왜?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왔으니까 3, 4분기에도 사상 최고의 실적 부분이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의 실적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아,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그러면 주가는 더 가겠지 라는 개인 투자들의 막연한 희망감, 그 희망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8월 초인데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내용 자체가 물론 이제 경기 지표 부분들, 미국의 경기 지표, 유럽의 경기 지표 부분들 다 좋아요. 뭐 중간중간에 조금 밀리는 부분들 없잖아요.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다 좋다 보니까 좋을 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삼성전자 실적 컨센서스 부분들이 발표가 이미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될 거라고 이미 공론화가 됐던 부분에서 예상치를 최소한 15% 20%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시장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반응을 할 거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경기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예상치가 만약 1이라면 최소한 1.5에서 2 이상 나와야지만 거기에 폭발적인 반응 부분들을 보이지, 이제까지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시장 그 실적 계산치라든지 경기 지표 부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만한 긍정적인 충격이죠. 아, 이렇게까지 시장이 좋나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다 얼마나 내용들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더 나올 게 있을까? 라는 관점 부분들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4분기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보면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실적 시즌이 나오고 그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시장이 글로벌 매크로라든지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립니다. 예, 그 전까지는 실적이라는 주대가 딱 잡았다면 그게 이제 뉴스로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 외의 변수가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현재 시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되면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볼 부분들은 아침 시장마다 여러분들한테 환율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얘기 드리고 유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코멘트를 좀 드리죠. 코멘트를 좀 드리는데 환율이 지금 유로존의 경기 지표 상승 부분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유로화가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 부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달러가 하방 경직이 없이 계속 약세 부분들이 나가고 있어요. 약세가 나가는 이유는 알겠어요. 유로화가 강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알겠어요.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구간에 이미 진입됐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전 포인트가 생길 것인가? 지금까지는 기존 추세 부분들을 유지할 만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권 자체가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 달러 강세 원하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역대 대통령이 그렇게 환율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트럼프는 달러 강세 부분들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부분들이 이미 가장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정권이 한 반년 정도 됐는데 다른 거 하나도 뭐 한 게 없어요. 이상한 뭐 럭비 공처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출 행동 부분들을 많이 했지만 정책도 입법 부분들이 된 게 없고, 그리고 뭐 세제 개혁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규제 부분들은 조금 진행 ING가 좀 되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여차저차 트럼프의 불확실성, 특히 이제 첫 번째 탄압 협상, 탄압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보면 다른 나라하고 교역 부분들을 할 때 트럼프 정권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거죠. 해외에 나갔던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소비를 바탕으로 자국의 어떤 달러를 벌어들여 가지고 GDP 성장률을 이끌었던 나라들 다 내놔라 이거예요. 미국의 제조업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업체를 다시 본국으로 백을 하겠고, 그리고 우리들이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수익을 올렸던 너희 나라들도 알아서 교통정리 부분들을 진행하라, 이런 지금 원포 부분들을 좀 넣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깐 브레이크 부분을 하고 자, 2부에서 벌써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두 가지도 하나 반도 얘기 못 했는데 잠깐 축익 음료수 한잔 하고 여러분들도 2부 방송 부분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열대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풍이 이제 이번 주말에 영향을 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노루가 제주도 지역으로 올 가능성 부분들에 조금 피해가 있을 걸로 좀 예상합니다. 그래서 좀 잘 피해갔으면, 그래도 그 전까지 좀 막바지 좀 더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그 날씨 면에서 좀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좀 잘 피해가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8월 3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외 시장 부분들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라든지 그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에 물론 다우하고 S&P가 어제 22,000원,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 22,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전일 애플의 실적 호조,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애플이 9월 달에 제품 출시 연장 관련된 부분들의 루머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 별 무리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 가지고 애플은 어제 한 5% 이상의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나머지 이제 기술주들 있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넷플릭스는 소폭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하고 S&P는 소폭 반등,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나왔는데 17만 8천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영향을 받아서 달러가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그래서 달러가 93을 깼습니다. 93, 92.87 정도까지, 그리고 유로화는 1.18 정도까지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달러 약세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또 다른 내용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유가 WRT 기준으로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49달러 정도, 0.9% 정도. 주간 원유 재고가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재고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좀 하락폭이 나오다가 그 휘발유 수요가 증가되는 모습, 사상 최대치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일평균 980만 정도 되다가 이걸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적인 모습이죠. 경기가 확장 국면이 있을 때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유가가 어떻게 반등할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큼직큼직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침 시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가 지금 약세가 좀 진행이 됐죠. 92, 93을 이제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미국 트럼프가 본격적인, 이러면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제재안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천연가스 및 곡물 수출 중단 등을 사인을 했고, 여기에 EU가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어요. 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EU이기 때문에 역시 곡물 수출 중단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세계 5대 안에 드는 곡창지대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급상에 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은 유럽이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루트를 터키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란, 이라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니면 그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참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독점적인 부분이다, 저렇게 해가지고 쉘가스 사가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로존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무역보복 시사를 좀 했고요. 어제 또 이란이라든지 북한 무역제재 관련된 부분들, 북한은 원유 수입 봉쇄,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발사체제, 그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가능성 부분들이 높아졌고요. 그 사전 단계로 트럼프가 중국의 직접재산권 있죠. 직접재산권 침해 조사 부분들 전격 지시했습니다. 그럼 슈퍼 301조의 부활 가능성 부분들, 지난번에 그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부분들로 100일 어떤 플랜 부분들에 끝나가고 그 후속 조치가 좀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거 같습니다.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쌈딱 같아요. 쌈딱.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그거죠.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핀 뜯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으르렁거리다가 말 안 들으면 서로 이제 무역 제재 부분들 진행을 하고 서로 상호 보복 관세 부분들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딘가가 제일 약한 부분이 골마 터지죠. 그러면 국지전이든 뭐 이런 또 분위기 부분들을 몰아가면서 미국은 또 무기 팔아먹겠죠. 아무튼 이런 그 계속 되돌림표예요. 아니면 그 국지전을 안 하게 되면 으르렁거려 가지고 환율을 마음대로 좀 더 약하게 하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뭐 LNG 쉘가스 수입 부분들을 확대를 해주던가 무역 수지를 줄이는 방안 부분들을 알아서 내놔라. 아무튼 쌈딱에 그 동네 양아치 같은 행동 부분들을 아무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제도 잠깐 얘기를 좀 드렸지만 트럼프 내에 그 뭡니까 실무 보좌진들이 국군 아니야 그 해병대 출신 해병 3인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합참의장, 비서실장, 그다음 국방 이쪽이 해병 3인방 부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강경 모드 부분들이 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 부분들 나왔는데 시간에서 역시 그 퍼센트 6% 정도 나왔습니다. 어제 애플 효과 여러분도 보셨죠? 애플 효과로 인해서 LG 그룹주들, 그 다음에 전장 부품, 그 다음에 FP12 관련된 종목들 그 부품 라인들, 자, 테슬라도 6% 급등 나오면서 이거 연관성 부분들 가질 필요가 있겠죠. 몇몇 종목군들이 있어요. 테슬라 관련 종목군들 오늘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법 개정안,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건설,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세게 좀 발표를 했죠. 시장에서는 건설 발표의 핵심은 뭐 투기 과열지구 지중하고 양도소득세 개편,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매매 제한, 양도 금지 이런 부분들인데 시장에서는 건설사하고 디벨로퍼에게는 약간 부정적인데 중견건설사 같은 경우에 향후에 좀 뭡니까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되는데 또 역시 중견건설사는 여기에 대한 수혜 부분들 좀 가능성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건설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기 수요를 좀 억제를 공급은 좀 줄어드는 공급에 대한 공급적보다는 수요를 장기적으로 좀 누르는 역할 부분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4년, 5년 뒤에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불안 심리 부분도 좀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는 억제, 그래서 건설사 쪽하고 디벨로퍼 쪽에는 약간 부정적, 중견건설사는 여기에 대한 반사 효과 부분들이 혹시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드리고, 세법 개정안들은 일차적으로 보시면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자를 일단 타겟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는 게 그 뭐 일감 몰아주기 있죠.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부분하고 상속세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부분은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노션이 지금 후보에 들어가고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조건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종목군별로 섹터별 업종군별로 또 특이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로드샵에 가면 이제 하만 제품을 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스피커 업체들은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도 좀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OLED는 두께가 아주 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QLED는 거의 LCD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
QLED라고 하지만 LCD의 생산 라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두께를 OLED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 두께에서 밀리는 삼성은 이제 크기 싸움으로 왜? 그 양산 생산 원가 부분들이 OLED보다 낮기 때문에 크기로 일단 물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벤처 투자 활성화 관련된 부분 상반기 한 1조 정도 좀 투자가 됐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증권사들도 이제 기술 금융업에 벤처 투자 큰 손 부분들이 되려고 지금 등록 증권사들 있죠. 신기술 금융업 등록 증권사 그 다음 벤처기업하고 스타트업에 쓰이는 신기술 투자조합 부분들 직접 운영 부분들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이쪽 시장 부분들은 지금 뭐 1에서 3, 5까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사드 배치 관련된 부분들 좀 코멘트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한국산 배터리 7번째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배터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한국은 또 제외됐다라는 코멘트들이 있고 AI 여파로 닭고기 값 상승 부분들 하면서 할인이 전년도 영업이익이 100% 정도 그리고 올해 그 닭 가격도 보면 1,500원대에서 뭐 육개 생계 소자 기준으로 1,500원대에서 지금 2,800원대까지 거의 반등 부분 나왔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할인의 전년비 이익 부분들이 100% 정도 증가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즘에 코스닥이 좀 변동성 부분들이 좀 없잖아 좀 있죠. 변동성 부분들이 있고 현재는 여러분들한테 추세 부분들 말씀드릴 때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군 섹터별 다음 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어떨 때는 코스닥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어떨 때는 흔드는 아직까지 좀 하방 경기 부분이 그게 탄탄한 편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변동을 좀 치기 때문에 종목군하고 섹터별에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신용 물량이라는 부담이 아직도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데 더불어서 코스닥이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만 잘 버텨주면 지난번에 제시드렸던 640과 650포인트 정도만 지수 하방 라인 부분들 잘 지켜주면 박스권으로 진행되면서 정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고점 돌파를 위한 어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어떤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코스피는 IT를 대표적인 섹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코스닥도 물론 IT 섹터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죠. 거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게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잠깐 마지막으로 오늘 코멘트 드리면서 오늘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한 10개 부분들의 흐름 부분을 딱 보시면 그 중에 7개가 바이오하고 이쪽 관련된 종목이에요.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봤죠. 그 다음 휴젤, 신라젠, 코미팜,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다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향후에 뭐 물론 미국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면 작년에 그 FTA 신약 승인 건수가 22건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만 23건 정도가 나왔고 어젠가요? 제가 어제 아침에 원격거래 관련된 부분에서 공정위가 규제 완화라든지 ICT라든지 기존의 규제로 묶여 있었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의 재용역 규제를 풀어줄 건지 어느 정도 풀어줄 건지에 대한 용역 부분들을 발표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서 자료 부분들을 보다가 본 건데, FTA가 이쪽 그 뭡니까, 원격 진료의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은 기술 발달이 워낙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에서 많이 실리콘밸리라든지 스타트업에서 많은 기술 개발 부분들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고 이 허가를 받는 곳이 FTA인데 자기들이 이 기술 자체를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도 뿐만 아니라 그걸 또 규제할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약간 거기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풀고 웬만하면 시장에서 있는 기술 부분들을 흡수를 하겠다. 이게 약간 완화적인 기조 부분들로 그 성명서를 전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진행되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면 그 의료기기 수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신약 승인이 지금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만간에 미국 정부가 법인세 인하하고 국외송금 특별세 적용 관련된 정책 부분들을 발표할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특히 이제 앞에 법인세 인하 부분하고 국외송금 특별세 관련된 부분들 하면 해외 기업들이 국내 쪽으로 많이 리턴할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M&A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그런 효과 부분들이 좀 나왔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의 인수합병 그리고 우리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신라젠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국내 대상이 아니라 아시아라든지 해외 쪽에서 많이 성장률 부분들을 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동반적으로 좀 바이오 관련된 섹터 부분도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 가능성 부분들을 일단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일단 체크만 해두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브리핑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장중에 아니면 또 별도 내용들이 있으면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